네, 안녕하세요. 핑크바지TV의 핑크바지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의 구조도 예측해 봤었고, 주변 환경도 어떠한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엔 2편한 세상 사이버 임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사이버 주택 전시관 방문을 통해서 제가 현장에서 유닛을 살펴볼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단지는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 970번지 일대에 총 1227세대를 공급하는 단지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조감도는 여기가 바로 단지 주 출입구입니다. 뒤로 가면서 점차 지대가 높아짐을 우린 지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입지 환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동탄역입니다. 아시다시피 동탄역은 GTX뿐만 아니라 향후에 인동선, 트램이 정차하게 될 곳인데요. 이번에 확인해 본 결과로서는 인덕원 동탄선이 쭉 내려와서 1호선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노선이 바로 여기 112번 역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단지에서부터 걸어갈 수 있는 정도, 약 600m에서 700m 이하의 거리에 조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근접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선을 통해서 동탄역으로도 갈 수 있고 반대로 1호선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지 환경을 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환경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아래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위쪽에도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112번 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두 정거장에서 세 정거장 정도 가게 되면 이 역까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단지는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학교도 가깝게 있고 역 또한 멀지 않은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탄 호수공원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 장지 1 공원이 상당히 잘 꾸며져 있어서 공원을 통해서 이렇게 동탄 호수까지 걸어갈 수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여러 가지 요건을 잘 갖춘 단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급 호실입니다. 이번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엔 2편한 세상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서 분양을 합니다. 이 기준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민영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두 방식의 청약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확인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청약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급 호실 및 방향입니다. 가장 작은 타입은 74 타입인데요. 74 타입은 여기 전면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84A 타입 연녹색으로 되어 있고요. 84B 타입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큰 타입으로는 115A 타입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단지 내에서 고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방식만 다를 뿐이지 나중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에 걸릴지 모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으로 가면 지대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층들은 비교적 낮습니다. 뒤에서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해 보시면 7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있는 단지들은 25층까지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한 동호수 배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7층입니다. 이 중에는 테라스 세대도 있어요. 그래서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층은 그냥 일반 층인데 이 아래는 이렇게 튀어나온 층이 있어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타입별 평면도 살펴볼 텐데요. 타입별 평면도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렇게 모든 A 타입의 평면도를 함께 모아놨습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74A, 오른쪽 84A, 아래 95A, 오른쪽 아래 115A 타입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조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74A 타입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대형 현관 수납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지나서는 침실 3번과 침실 2번, 거실, 침실의 형태로 꾸며져 있고요. 84A 타입도 마찬가지로 현관을 들어와서
왼쪽에 대형 현관 수납장, 그리고 침실 3, 침실 2, 거실, 침실 1번의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74A 타입과 84A 타입이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84A 타입이 좀 더 면적적으로 클 뿐 구조는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5A 타입을 살펴보면 95A 타입은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평면도를 제가 180도 뒤집었습니다. 그랬더니 현관을 들어와서 역시나 왼쪽으로 대형 현관 수납관이 있고요. 침실 3, 침실 2, 거실, 침실 1번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84A 타입과 비교했을 때는 크기가 더 크다. 하지만 구조는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4, 84, 95 타입 알아봤으니 115A 타입을 살펴보면 현관을 들어와서 이번엔 오른쪽에 수납장이 있네요. 수납장을 지나서는 침실 3과 침실 2, 거실, 침실 1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침실 4번이 더 있다라는 점이고요. 기존 A타입과 비교했을 때는 드레스룸이 조금 달라진다는 점, 주방의 형태가 좀 달라졌다라는 점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볼 때는 115A 타입은 95A 타입보다 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 대신에 타입에 따라서 크기가 점차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B타입과 C타입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84 B타입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84 B타입은 현관으로 들어와서 왼쪽에 대형 수납함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방 3, 방이 거실, 침실 1번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84 C타입과 84 B타입을 비교해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현관에 들어오면 왼쪽으로 대형 현관 팬트리가 있고요. 침실 3, 침실 2, 거실, 침실 1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드레스룸의 방향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상 84 B타입과 C타입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95 B타입과 95 C타입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관을 들어와서 오른쪽에 현관 대형 수납 공간이 위치하고 있고 침실 3, 침실 2, 거실, 침실 1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95 C타입입니다. 95 C타입은 현관을 들어와서 오른쪽에 현관 대형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역시 침실 3, 침실 2, 거실, 침실 1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사실상 동일하죠. 완전히 빼다 박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느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 창문이 달라졌습니다. 95B 타입은 창문이 없고요. 95C 타입은 창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차이이기 때문에 역시나 95B 타입과 C 타입도 사실상 동일한 타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84 타입과 95 타입을 비교하면 구조는 동일하되 크기는 다르다. 아무래도 95 타입이 더 넓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구조는 동일하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115B 타입 살펴보면 현관을 들어와서 오른쪽에 대형 현관 수납장이 있습니다. 이는 95 타입과 비슷하겠네요. 그리고 침실 4와 침실 3, 침실 2, 거실과 침실 1번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95 타입에 비해서는요, 드레스룸이 좀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고요. 침실 2번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115B 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략적으로 95 타입보다 방 하나가 더 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 타입끼리 그리고 B, C 타입끼리 비교해 놓고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시겠죠? 자, 이제부터는 세부 타입별 평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4A 타입입니다. 총 82세대를 공급하고요. 마통풍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포베이 구조가 되면 이곳에 베란다하고 대피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보통은 빨래거리를 이렇게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 공간이 없습니다. 하향식 피난 구조는 이쪽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안방에서는 그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없다라는 점이 이번 74A 타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대형 현관 수납 같은 경우는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있기 때문에 이곳에 골프백이라던가 낚싯대, 유모차, 자전거까지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84A 타입입니다. 총 402세대를 공급하고요.
역시나 마통풍이 가능한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4A 타입에 비해서 구조는 동일하지만 베란다가 있었던 공간이 74 타입에 비해서 좀 더 커졌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95A 타입입니다. 162세대가 공급을 하고 마통풍 포베이 구조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4 타입에 비해서 크기는 커졌지만 구조는 비슷하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115A 타입입니다. 마통풍 가중한 포베이 구조이고요. 침실 4가 늘어났다는 점, 드레스룸이 좀 더 커졌다는 점이 95 타입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4B 타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수납 공간이 위치하고 있고 방 3과 방 2, 거실, 침실 1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4C 타입인데요. 84C 타입은 이렇게 회전을 90도를 하게 되면 84B 타입과 동일한 구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95B 타입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을 해야겠죠? 84 타입은 왼쪽에 수납 공간이 있었는데 95 타입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수납 공간, 침실 3, 침실 2, 거실과 침실 1번 구조가 동일하다는 점 역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95C 타입입니다. 이렇게 회전하면 역시나 동일하겠죠? 자, 115B 타입입니다. 115B 타입은 말씀드린 대로 침실 2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점, 드레스룸이 좀 더 커졌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분양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4A 타입의 대지비는 1억 3,600만 원과 건축비 2억 6,700만 원을 합쳐서 분양가 4억 360만 원입니다. 여기에 확장비 94만 원과 옵션 에어컨 558만 원을 더하면 전체 분양가는 4억 1천만 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84 타입은 4억 8,500만 원 선에 최고가로 분양을 하고 95 타입은 5억 2천에서 5억 5천 사이에 최고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5 타입은 6억 5천에서 6억 6천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까지 우리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사이버 주택 전시관을 통해서 실제로 제가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 타입을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84A 타입과 84C 타입 두 타입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서면 이쪽에 대형 팬트리 공간이 나오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4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보시면 요 칸 하나가 60cm 정도 되거든요. 4개를 합쳤으니까 64, 24에서 2m 40 정도가 나오니까 골프백이라던가 낚싯대, 외건, 유모차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엔 작은 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유닛을 볼 때 꿀팁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가구들은 좀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최적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방을 좀 더 크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약간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닛을 보시면서 우리도 집에 있는 침대를 갖고 오면 이 정도 공간이 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요거보다 훨씬 더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어떻게 예측하냐면 대부분 요 러그가 있는 곳까지 침대가 차지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84A 타입이잖아요. 천장에 있는 이 메리평 에어컨이 대략적으로 한 85c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천장의 길이로 봤을 때는 한 3m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일반적인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사실 59 타입이든지 74 타입이든지 84 타입이든지 사실상 구조는 거의 다 비슷하고요. 크기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집이 작다고 해서 변기를 조그맣게 만들 수도 없고 욕조를 조그맣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크기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2번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방과 비교했을 때는 이쪽에 북박이장이 없다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방 봤으니 이제 거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거실은 여기에서 보면 흐리게나마 철제 난간이 이렇게 살짝끔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유리 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철제 난간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안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여기가 베란다로 조성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면 발코니가 있고 오른쪽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가구 역시도 살짝 최적화되어 있다. 또 러그가 있는 곳이 실제 우리 집에 있는 퀸 사이즈를 놓고 나면 이 정도 크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방
수납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방 수납장은 대략적으로 위아래까지 하면 한 6칸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 정도면 부부의 옷을 넣기에는 조금 작습니다. 따라서 맞은편까지 활용한다 하더라도 좀 공간이 작기 때문에 스타일러를 가지고 계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특별히 옵션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이 공간을 옷을 넣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안방 화장실 살펴보면 샤워 부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안방까지 봤으니 이번에는 주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식기세척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기세척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전 옆에 위치해야 됩니다. 수전 옆에 위치하다 보니까 가끔씩 기역자로 꺾이는 공간 안에 식기세척기가 들어가게 되면 공간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C타입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발코니 공간인데 이렇게 세탁기를 벽면 형태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혹시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밖에도 재활용품이라던가 빨랫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공간을 타워형 형태로 꾸미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안쪽에는 이게 아마 기본 제공이 될 거거든요. 기본 제공이 되면 이제 바닥에 뭔가를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타워형으로 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84A 타입을 살펴보았는데요. 84A 타입을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74A 타입은 이거보다 조금 더 작아지고, 반대로 95A 타입은 이거보다 좀 더 커지고, 115A 타입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커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84C 타입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84 타입은 들어가면 왼쪽으로, 95 타입은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다라는 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을 쫙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왼쪽으로 이렇게 현관 수납장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4칸 있는 거 보니까 한 2m 40cm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실 3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실 3 참 예쁘게 꾸며놨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작은 책상과 작은 의자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얼마 기간 동안 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쁘지만 실용적이진 않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천장 에어컨을 통해서 대략적인 길이는 한 3m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안쪽으로는 이 공간 안에 드레스룸이 따로 조성되어 있다. 즉 북박이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옆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옆방은 동일합니다. 역시나 천장에 있는 걸로 봐서 한 3m 정도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공간에도 드레스룸이라던가 북박이장은 따로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엔 거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을 살펴보면 투베인 구조이다 보니까 거실을 비롯해서 주방의 공간이 넓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 느낌에는 84 타입보다는 좀 거실의 폭이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84A 타입 살펴보면서 주방 식기세척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죽은 공간이라는 부분이 요 커피 메이커 아래에 있는 부분입니다. 식기세척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분명 여기에 가로로 칸이 막혀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 문을 열었을 때 식기세척기 방향으로 내부가 막혀 있느냐 막혀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쓸 수 없는 공간이 되거나 쓰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은 큰 차이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를 가보시게 된다면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방을 보시면서 제가 한 가지 더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과연 우리 집에 있는 그릇이라던가 냄비, 후라이팬이 다 들어갈까, 이게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런 감을 판단하실 때는 그냥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짝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여기가 후드가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긴 하지만 지금 살고 계신 집에도 똑같이 후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수만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있죠. 이렇단 얘기는 집에 이 싱크대 상부의 문의 개수를 한번 세보세요. 12개보다 많으면 여기 공간 안에 다 못 들어갑니다. 반면에 12개나 12개 이하면 공간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은 발코니 공간인데 여기처럼 이렇게 타워형으로 쓰고요. 요거를 한쪽으로 좀 밀고 이 남는 공간 안에 재활용이라던가 빨래거리 할 거를 분리해서 여기다 놓는다면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사이버 공간을 확인해 보니까 좀 더 감이 오시나요? 실제로는 현장 유닛을 방문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더 좋은데, 이번 동탄 레이크파크 포레의 경우에는
오로지 사이버 주택 전시관만 확인하고 청약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이렇게밖에 확인해 볼 수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저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전체적인 입지, 주변 환경, 그리고 각 타입별 평면도까지 분석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주택 전시관까지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엔 이편한 세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께서는 동탄역에서 너무 멀다, 동탄 호수공원에서 너무 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모든 단점들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이 바로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분양가를 가지고 과연 동탄역과 동탄 호수공원에서 얼마만큼 가까운 단지를 찾을 수 있을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번 단지를 청약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